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은행 직무 에센스라고 나와 있죠. 2019년도 하반기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공채 시즌이 다가오는 것을 기념해서 은행권 취업을 위한 실전 지식이라고 해서 직무 관련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은행권이야 뭐 다른 어떤 회사보다 압도적인 연봉, 그렇죠? 뭐 지금 뭐 신한은행이 한 5,500 되죠. 초봉 남자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온 경력까지 합치면 뭐 5,500, 뭐 기업은행도 한 5,000, 뭐 대부분 다 5,000이 넘고 있고요. 하반기에 좀 늘어날 소지도 좀 있죠. 그 5,500에는 보너스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고 그러면은 한 대략 한 6,000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연봉이죠.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수시 채용으로 바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은행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랑 올해 하반기에 비슷한 규모 또는 좀 더 늘린 규모로 채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제가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고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직무죠, 직무. 도대체 은행은 어떤 직무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난 어느 쪽에 도전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보고요. 어떤 식으로 강의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은행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직업 기초능력평가라고 하는 NCS 또는 직무능력평가라고 하는 경제나 시사상식 또는 뭐 금융 지식들이 좀 필요할 테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일단 상식이 나오는데 상식은 뭐 일반 상식도 있지만 금융권 관련된 상식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은행권에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지식을 한번 쌓아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면 뭐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요즘의 트렌드 또는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고 또는 면접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직무능력 평가라고 하는 필기 그리고 또는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PB센터에서 PB팀장으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 멘토로 한 5년 정도 금융권 취업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을 했었고요. 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취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요 직무 에센스라고 하는 교재가 있다면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화면을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목차를 잠깐 보면요. 여기 보게 되면 은행권 취업에 임하는 자세 및 취업 동향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각 은행 필기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를 좀 알 테니까. 자, 그리고 은행 직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기로는 뭐 보통 띄워보면 저쪽으로 좀 가보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아이고, 좀 작아졌네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어떤 직무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금융권은 굉장히 부서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개인 부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 부서도 있을 거예요. 좀 작으니까 조금 키워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좀 충분하게 보이시죠? 그쵸? 자, 금융권 부서들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개인, 기업, PB 이거 외에도 뭐 리스크관리부, 금융투자 결제부부터 시작해서 외환사업부, 굉장히 지원부서부터 다양한 전략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10년 후 난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 및 미션에 대한 그런 항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야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알고 은행에 도전하자 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금리, 뭐 금융기관, 고객 응대, 그 다음에 뭐 일반 수신, 가계 여신, 그 다음에 쭉 넘어오게 되면 외환 업무, 내국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송금 보내거나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출납 및 계산, 전자금융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딱딱한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면접이 됐건 또는 실전 금융 지식이 됐건 그리고 어떤 지식을 쌓아야 은행권 취업이 가능할지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금융 경제 상식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게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은행권은 반드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가 붙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금융 상식을 많이 쌓는 친구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 상식이라서 오히려 대기업 쪽으로 지원했던 친구들이 좀 더 유리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쫄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학과도 아니고 경영학과도 아닌데 어떻게 금융권에 지원할까? 과거에는 안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논술도 안 보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면접 땡. 그러니까 금융상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됐지만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금융학과나 이런 비전공 계열들이 비경상 계열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나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해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금융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좀 더 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지식을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이거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은행에서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장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것도 분석하는 법은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 분석이 나오는데, 이 보도자료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보도자료는 건 각 은행에서 우리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또는 이러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요 기자단에게 또는 뉴스, 기사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작성을 해서 광고나 또는 이런 그 뉴스 기사로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자랑거리를 쓰게 됩니다. 또는 소식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각 은행이 하고 있는 이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요 은행이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를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6가지를 기본으로 본 다음에 나머지 은행들, 뭐 저축은행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 안에서 돌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라고 하는 6대 은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은행권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과거랑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2018년도는 완벽하게 모든 은행들이 다 필기 시험을 봅니다. 자,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 논술이 많이 사라졌죠. 특히 국민은행이라든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논술이 사라지고요. 뭐 농협은 좀 살아있긴 한데 대부분 다 요 필기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소서는 중요하지 않냐? 자소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자소서의 비중이 줄었다는 거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은행은 자기소개서가 아직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취업이 우리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려요. 무슨 얘기냐?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도 붙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공부를 많이 해도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죠. 자, 그런데 이게 금융경제상식하고 합쳐져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취업기간을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굉장히 당연히 전공 분야는 좋겠지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잡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조여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쫙 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좋지, 자꾸 실패를 하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무원들 중에서 여러 차례 합격을 실패한 사람들은 본인이 굉장히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그런 경향이 강해요. 특히 2년 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존감이 빡빡 떨어지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급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딱 2년을 제한을 두고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취업도 단기전입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때 쌓아놨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4학년 때 2학기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느냐? 제 생각에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도 쌓고 하지만 그거는 4학년 1학기 때 많이 쌓으시고 4학년 2학기 때는 이렇게 시험 준비를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험을 보지 않고 좋은 회사를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제가 단언컨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필기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필기가 다 왜 들어왔죠? 다 채용비리 때문에 그렇죠? 채용비리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채용에 있어서 객관성입니다. 자, 객관성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수치로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필기시험이죠. 맞추고 틀리고. 그래서 논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 다음에 면접도 주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제도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 기간에 바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쳐요. 지칩니다. 제가 여러 했던 거 보니까.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꼭 가지세요. 금융권 취업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렵다 하면 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우리 군대 가면은 군대 간 남자친구들 항상 가면 뭐를 교육시키죠? 북한의 어떤 괴뢰군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계속 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대한 피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주입이 돼요. 사상 같은 걸 주입한다고 그러죠. 본인의 마인드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인드로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백날 해봐야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 친구들은 2, 3개월 정도를 계속 자신감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은행이 나랑 안 맞는 거지 내가 실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취업이 아닌 직군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직업, 직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금융권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무라는 게 딱 연관되기가 어렵죠. 내가 어떻게 은행원에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카드를 팔아본 경험도 없을 테고 펀드를 팔아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판매를 해봤다거나 세일즈라고 하죠. 세일즈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봤던 분들은 직무에 관한 것이 있지만 공부만 했던 친구들, 특히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학교에서 공부만 했던 친구들 또는 알바라고 해봐야 편의점이나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그럼 난 지원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을 하자요. 선택. 뭐를 내가 할 건지. 그래서 자신이 향후에 은행에서 어떤 거를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써야 비전이 나오고 자기소개서가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알려면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무를 모르고 쓴다? 그러니까 직무의 경험이 없더라도 그 직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은행 직무를 중심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은행 직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각 학교마다 조금씩 뽑는 TO 같은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대에서 뭐 40명을 몽창 뽑는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뭐 조금씩 이렇게 섞어가지고 뽑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이 아닐 때는. 자, 그런데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 범위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이 채용이라는 건 취업이라는 건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뭐 같이 해서 좋은 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말동무도 하고 좋은 친구로 남으면 좋지만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죠. 뭐 자기랑 생각하는 분야도 다르고 또 패러다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뭐 물론 스터디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포커스를 자신이 이런 스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는 단계라든가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거를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잘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컨트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금융권은 업체마다 좀 달라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체를 좀 잘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일관된 케이스로 뽑는 게 아니고 각 은행마다의 특징들이 좀 생겼죠. 그렇죠? 뭐 AI 면접을 본다거나 논술을 아직도 본다거나 시험 체계가 좀 다르다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자소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소서는 중요하고요. 자소서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면접과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한 건 면접으로 가기까지의 여기가 험난한 거죠. 과거에는 자소서만 본 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필기 시험을 보는 데도 있었죠. 뭐 적성 시험 같은 그런 간단한 시험을 본 데가 있었습니다. 자, 논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면접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원 면접을 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죠. 근데 과거에는 이 자소서마저 통과하기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자소서를 들어가는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적부 판정이라고 해서 그냥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신한은행인데 국민은행으로만 쓰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죠. 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 이겁니다. 면접에 가는 인원은 똑같아요. 과거에 자소서만으로 해서 면접으로 가던 자소서 필기 논술을 해서 면접으로 가던 어쨌든 간에 면접 인원은 5배수 이내로 보통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앞에서부터 문을 쪼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열어주다가 결국엔 시험에서 이렇게 쪼여놓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자, 그러니까 자소서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시험을 안 봐도 됐는데 지금 이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되죠. 그런 부담이 생겼고 또 논술이라는 곳 과거에는 모두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봤죠.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보는 추세죠, 이게. 하지만 면접이라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난이도라든가 강도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뭐 기업은행은 아직도 1박 2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PT 면접, 무슨 뭐 세일즈 면접, 역량 면접, 팀 면접, 뭐 팀풀, 뭐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자, 또 인성 면접이 있어요, 임원 면접처럼. 자, 이런 고통들을 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면접까지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제는 필기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필기하고 면접이 사실상 그러니까 논술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필기와 면접이 이제 채용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소서를 아직도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소서는 한 번만 제대로 써놓으면
다른 곳에서도 모두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요 시험, 필기 시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학점이 좀 좋아야 돼요. 뭐 학점을 안 쓰는 난이 지금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지만 학점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토익도 뭐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실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학점이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죠. 그 사람이 학점이 높다는 거는 뭐죠?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하지 않고 학점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출석도 어떻게 되죠? 전자로 출석을 하기 때문에 대리 출석이 안 돼요. 저희 때는 대리 출석하고 이랬는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일단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나 학점을 쓰지 않는 스펙 초월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또는 회사에 와서도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학점과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요즘엔 바뀌는 게 많아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는 저를 통해서 얻으시면 되고요.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도 한번 또 물갈이가 됐었고 2017년도에도 크게 한번 제도가 훅 바뀌었죠. 그다음에 시험 체계도 다릅니다. 어쩔 때는 모듈형, 어쩔 때는 피사티형, 또는 어쩔 때는 적성형으로 나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왜 중요하냐. 자, 물론 당연히 처음을 통과하는 때는 그렇게 중요도가 많이 가고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면접에서 이제 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면접. 그럼 이걸 읽어보면 인사 담당자는 이런 분야만 일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봤지만 딱 자기소개서를 보는 순간 두세 줄만 읽어봐도 얘가 이걸 쓰려고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더라도 얘는 이걸 쓰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들은 더 전문가겠죠. 이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죠? 이분들은 뭐 분기 단위별 또는 반기 단위별로 뭐 2만 명, 3만 명 정도 보니까 엄청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뭐 100명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죠. 뭐 한 4, 5명이 이걸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자소서를 2번, 3번 정도 검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분들도 2번, 3번 검토한다고 하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10배수 이내의 자기소개서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번, 3번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주임이 보고, 대리가 보고, 과장이 보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를 자르냐, 지금 학교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자르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회사에서 인크루팅, HR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돈을 많이 주고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돈도 드는 거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했는지를 꼭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그 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은행에서 하는 직무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요즘 구글링 하면 다 나오거든요. 야, 이것도 안 하고 네가 왔니? 이건 아니지. 그래, 네가 직무에 관해서 일을 안 한 건 좋다 이거야. 그래, 경험을 못 쌓은 건 이해하겠어. 그래, 다른 쪽 하다 보면 못 쌓을 수도 있지. 하지만 다른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우리 은행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직무를 하는지도 몰라? 그거는 우리 은행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다. 우리 은행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비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못 쓰는데 자, 비전은 보통 어떻게 쓰게 되냐면 10년 후의 나의 모습 이게 비전이죠. 또는 비전을 써라.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야 된다면 내가 향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리게 된다면 나는 어떤 직무의 중심에 있겠죠. 뭐 외환을 하던 아니면 무슨 IB에 있던 PB에 있던 아니 개인 영업점에서 뭐 RM을 하던 기업 영업에서 RM을 하던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방향이 나오고 뭘 준비해야 되는 게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써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 한다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걸 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어떤 업무를 향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 직무를. 그래서 제가 향후에 말하는 그런 직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직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금융권 NCS에 대비해라. 약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수리, 자료해석, 응용수리나 자료해석,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보 능력,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원관리는 문제 해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이 별천지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금융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반수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나와도 금융 관련돼 있는 NIM이라든가 순이자 비율이라든가 고객수라든가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라든가 자,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풀게 되기 때문에 금융권 NCS는 물론 일반적인 형태가 있겠지만 조금 지문 자체가 금융권에 관련된다는 게 나온다 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금융 경제 상식이죠. 자, 두 가지 시험을 봅니다. 금융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험이라는 건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G사트라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기업의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게 이거죠. 그리고 전문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문 능력 평가는 우리가 6대 은행을 비교할 텐데 이게 공기업 시험에서의 전공 시험이죠, 전공 시험. 근데 이 전공 시험과는 달라요. 전공 시험에 나오는 행정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금융 경제 상식이에요. 금융 경제 상식.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따 보기로 하고.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를 완전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래 보통 NCS가 50에서 6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이 은행권 요즘 문제 수가 많이 나와요. 90문제, 다른 건 60문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문제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원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기초능력 평가. 여러분 적성시험 봐도 시간 부족하죠? G사트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원래 부족해요. 근데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들이 많죠. 은행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평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 관련 지식이나 공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문제수가 많다. 라는 거죠. 그럼 무턱대고 자, 전문능력 평가라고 하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왜 공부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평상시 어떻게 되느냐? 신문을 많이 봐야 되는데 당연히 경제란을 많이 봐야겠죠. 경제, 금융란을 많이 봐야겠죠. 금융란을 많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우리 이시안 교수님이 따로 강의를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충분히 실력을 쌓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돼서 경제하고 그 다음에 경영학 관련돼서 특히 재무관리 쪽이 많이 나옵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건 어디서 나오죠? 또 다른 강의가 있죠. 설명하는 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원을 꿈을 이루려면 NCS 공부를 꼼꼼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집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3권 정도 푸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권 정도. 근데 은행권 취업 NCS가 따로 있느냐? 물론 따로 파는 데도 있고요. 따로 안 파는 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냥 일반 NCS 교재로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 뒤에 설명을 하죠. 자, 일반 상식은 신문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만화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거.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거 보시려면 조세신문 같은 게 좋아요. 부자들이 보는 신문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제가 원래 PB 출신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조세신문하고 정책신문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물론 조중동도 많이 보고요. 경향 한겨레 다 보는데 편향된 지식을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중동은 우측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 한겨레는 왼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제시키고
중립적인 자세로 보려고 하면 이런 정책신문이나 조세신문이 오히려 좀 더 낫고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은 양쪽 의견들을 좀 골고루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되게 안 좋죠. 경제가 위축돼 있다, 경기가 안 좋다, 뭐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은행이라든가 금융기업 먼저 하실 때 노하우인데 항상 밝은 쪽을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또는 기회를 발판 삼아 뭐 더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쁘다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해서 본인의 의견을 나쁘다라고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여기 보면 자, 신년사를 참조해야 돼요. 은행장의 신년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년사. 왜 그러냐면 1년의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은행은 이렇게 앞으로 1년 동안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사업별 프로젝트를 구분해서 이슈 개념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봤더니 자, 학생들의 후기를 볼게요. 공부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유형이 많았다. 이분은 공부를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들을 봤었어야 되는데 자, 우왕좌왕하다 보니 3분 전이라는 안내 봉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준비 안 하면 여기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건 과감히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치밀한 전략은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전략서에서 하나, 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NCS는 모듈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NCS 모듈형 ncs.go.kr에 가면 자, NCS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영역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 수리, 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가 있는데 그런 10가지 모듈에 맞게끔 문제를 이렇게 예시로 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모듈형이라고 합니다. 모듈형. 자, 그 다음에 피사트형이라고 하는 이게 뭐죠? 요거는 5급 공무원, 민간 5급 공무원을 보게 되면 민간 공채 피사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이 자료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상황 추리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상황 추리처럼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약간 NCS랑 비슷해요. 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GSAT라고 하는 적성 문제가 있죠. MAT라든가 뭐 CJ 캐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적성 시험이죠. 자, 요 세 가지가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빠른 계산을 원하기 때문에 뭐 수출이라든가 뭐 도형 같은 거 있죠. 도형 뭐 이렇게 입체 도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맞춤법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사자성어 뭐 일반 상식 뭐 이런 독특하게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죠. 그럼 이런 적성형이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적성형으로 나왔어요. 약간. 그리고 모듈형으로 나온 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이라든가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이고 또 피사트형으로 나온 게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요.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가 또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전통적으로 신한은행하고 기업은행, 국민은행이 굉장히 공통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선도하고 있죠. 약간 시험도. 근데 하나은행이라든가 이거 좀 뒤쳐졌어요. 근데 트렌드는 요겁니다. 트렌드는 모듈형이에요. 모듈형은 보통 실용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 공문, 신년사 또는 보도자료 또는 금융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공문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정보가 좀 더 확실하게 나오고요. 피사트형은 상황 판단이라든가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문학이라든가 뭐 추론하다라든가 뭐 이런 독특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는 거죠. 적성은 현재 트렌드가 각 회사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각 대기업에서 준비하는 거라서 이것도 좀 사실은 안 맞는 거고요. 향후에 문제가 나온다면 모듈형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렇게 되고 있냐 이걸로 가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 이걸로 준비하면 된다.
어느 정도는. 근데 겹치기 때문에 괜찮다. G사트라고 해서 NCS 모듈형이나 차이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금융권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하는 우리 이시안 교수님 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건데 이걸 안 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직업기초능력평가는 해당 전공자에게 유리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IQ하고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상 들어가면 준비했던 친구들에게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와요. 물론 뭐 머리 좋은 거는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자, 일반 상식에서는 평소 신문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런 기존의 그 취준생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이 일반 경제 상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 금융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신문을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은행에서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상품을 팔고 고객을 관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말했던 제너럴리스트 넓은 지식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식이 굉장히 깊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학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서 물어보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 정도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